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이 되고 또 어떤 만남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매일 같이 만나며 도시락도 나눠 먹고 힘들 때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과도 어느새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오랜 세월 함께한 소중한 인연도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변화의 신호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3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3번째 신호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을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함께 있을 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꽃이 피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죠. 지금도 그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식당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부부, 연인, 친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정작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바쁜 세상이니 급한 업무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보다 휴대폰 속 세상이 더 즐겁다는 뜻이 아닐까요? 마치 지금 당신과 있는 시간이 지루해서 다른 할 일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60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으면서 서로 눈 마주치며 깔깔 웃었는데 요즘은 각자 휴대폰만 보다가 헤어져요. 더 슬픈 건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물론 가끔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부부나 친구 사이라면 침묵도 때로는 깊은 교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된 침묵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휴대폰만 보며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그건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건 우리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면 이미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마주 앉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식어가는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30년,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던 사이였답니다. 자식들 결혼식에도 서로 주례를 서줄 만큼 가까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가 너는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하니? 내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기셨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죠. 가까운 사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하면서 눈 감아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슴 한편이 멍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속에서 뭔가가 크게 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려지듯 서로에 대한 존중이 조금씩 흐려지는 거죠. 특히 너는 왜 이것도 모르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식의 말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말투는 거의 90% 이상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관계는 마치 물 없는 화분과 같아서 아무리 오래된 우정도 시들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솔직한 대화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계속 참아야 할까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신호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기존의 관계가 시들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이 되어 겨울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매주 등산 모임에서 만나던 친구들이 계셨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던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산보다 바다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바다로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졌고 등산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30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거죠.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도 세월과 함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연에도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창 시절 죽고 못 살았던 친구와 어른이 되어 멀어지는 것처럼 한때 절대 헤어질 것 같지 않던 관계도 서서히 비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뿐이죠.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와 퇴직 후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육아 모임에서 만나던 친구들과 점점 만날 일이 줄어들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친했는데. 하면서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시죠. 그러다 보면 만날 때마다 어색해지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결국 서로에게 부담만 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변화하거나 끝난다고 해서 그동안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시절, 그때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마치 앨범 속 오래된 사진처럼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인연이 비켜간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옛 인연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치 기차역과 같아요. 누군가는 내리고 누군가는 타고 그게 바로 인생이죠.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려야 할 역에서 담담히 인사하고 헤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역에서 만날 새로운 인연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끝을 알리는 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휴대폰 속에 파묻혀 서로를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무심한 말들이 오가는 때,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져 자연스레 멀어지는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아픔도 모두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우리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힘든 관계 하나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운 만남도 있고, 겨울 찬바람처럼 쓸쓸한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어지는 것을 누구도 실패라고 하지 않듯이 관계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이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이 안 좋은 인연을 보내고 나면 더 따뜻한 새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관계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명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시절의 인연입니다. 그 시절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때의 추억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 서로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연으로 기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